자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우리가 자유마을을 조직해 들어가는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한다 그러면 희한하게 알러지 반응들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한국의 사람들이 전 목사님을 이렇게 프레임을 딱 씌워놔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뉴스로 나오게 하고 긍정적인 면은 안 나오게 하고 이런 거를 좀 해놨더라고요.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. 알고리즘. 그 알고리즘에 보면 긍정적 단어는 나오지 않도록 딱 묶어놓고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도록 해놓은 거예요. 이 컴퓨터는요 이런 겁니다. 사람들은요 숙희가 친구 명희한테 명희야 너 숙제 다 했냐? 그러면은 나 숙제 다 했어. 그러면 그 숙제 안에는 산수 숙제도 다 한 거고 영어 숙제도 다 한 거고 또 국어 숙제도 다 한 거고 아니 산수가 아니고 수학 이렇게 숙제를 다 포함이 된단 말이야. 그런데 이 컴퓨터에 있는 거는 상세하게 이게 이렇게 단어가 진열이 되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좋은 단어들은 이미 묶어놔가지고 전 목사님의 단어가 못 나오게 해놓고 나쁜 단어들은 나오게 한 이런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왜 전 목사님 내가 옆에서 있어 보니까 사람도 좋고 덩치도 크고 뭐 씀씀이도 뭐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째째마기도 없고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사시는데 왜 저렇게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악평을 할까? 뭐 때문에 그럴까? 하면서 언론 대책을 한번 좀 내가 전 목사님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나 3개월만 좀 믿고 맡겨봐.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자, 그래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. 상당한 효과가. 자, 그래서 여기 보면 잠깐 이제 띄워서 보겠습니다. 자, 좀 띄워보면 여론 분석 1, 2, 3을 했습니다. 1, 2, 3을 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했고 이거 여론 분석 두 번째 한 건데 이거는 1년치를 한번 해봤어요. 1년치. 근데 이걸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넘겨서 보시면 22년 5월 16일부터 23년 5월 15일까지 1년치를 이렇게 뽑아서 쭉 해봤는데 저는 이게 뭐냐면 빅데이터, 컴퓨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. 모든 자료에 나와 있는 근거를 찾아서 이걸 하는 거예요. 몇 건을 찾아서 했냐면 11만 6,533건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다 돌려가지고 찾아낸 거예요. 근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건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가 높은 수준으로 30만 인스타그램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해요. 젊은 사람들이.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젊은 사람들이 전 목사님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이다 발언이 있어서 그래. 사이다 발언. 이따가 다 볼게요. 그 다음에 커뮤니티. 국내 인지도가 높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약 7천여 곳을 이 데이터에서 찾아봤고 블로그에서 찾아봤고 네이버들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도 찾아봤어요. 그런데 작년까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띄워서 오른쪽에 보면 23년 3월 12일에 거기 보면 김재원 5.18 헌법정신 그 반대 발언을 했잖아요. 저기 개인적으로 저는 그 헌법에 실리는 거 반대합니다. 이랬잖아요. 그때 이제 이렇게 그 전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게 쫙 올라간 거예요. 김재원 얘기할 때. 그러다가 이제 그 밑에 가서 보면 두 번째 23년 4월 1일 홍준표가 정광훈 목사님을 비난할 때 뭐라냐면 정광훈 숭배자냐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좀 조금 올라가다가 저는 깜짝 놀란 게 이 데이터를 보고 기자들과 같이 제가 이렇게 앉아서 데이터를 하고 어저께도 늦게까지 하면서 보고 깜짝 놀란 게 정광훈 목사님을 욕하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는 없어요. 더 놀라운 거는 민노총도 정광훈 목사를 공격을 안 해요. 근데 어디서 공격하느냐?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해요.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? 전 목사님이 워낙 힘이 세니까.
그 가운데 가장 치열하게 공격하는 게 홍카콜라, 홍준표. 별로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기 데이터 상에 보면, 거기 한번 보셔서 띄워서 보면 홍준표 거기에 보면 상임고문 해촉을 하면서 거기 있잖아, 피크가 거기 막 나오고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나와요. 나오다가 이 5.18 광주 사건 할 때 이제 이렇게 나와요. 자, 이래가지고 오른쪽에 그렇게 화살표 모양을 보면 요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. 화살표 모양. 근데 요게 주로 가장 치열하게 넓은 폭으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 단어가 많이 나온 게 홍준표하고 홍카콜라가 공격할 때예요. 그래서 우리는 홍카콜라를 때려잡을 수 있는 이제 광화문 콜라가 나와야 돼. 광화문. 자,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거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. 정광훈 목사님에 보면 연관된 이슈 중에 대부분이 국민의힘과 관계되잖아요. 국민의힘, 김재원, 김기현 오른쪽에 보면, 그렇죠? 그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,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. 3개월간 연관된 분석을 보면은 그 밑에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. 특정 이슈를 제외하면 정광훈과 관련되어 특이할 만한 부정적 단어가 없어요. 전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부정적 단어가 없어요. 그리고 5.18 역사에 대해서 크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이슈가 안 돼요. 왜냐하면 자기가 곤란할 것 같은 거는 안 나와요. 이게 알고리즘에서 크게 다루질 않아요, 이 언론이. 자,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보시면 최근 3개월간 매체별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거예요. 인스타그램에 보면, 인스타그램이면 부정이 60.7%인데 긍정이 26.8%예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이 전 목사님을 지지하는 게 다른 지지층보다 높아요.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젊은 층을 광화문이 공략하고 가야 될 거냐,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건 앞으로 과제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뉴스 매체에 보면, 뉴스 매체, 이게 뭐 MBC 뉴스라든지 JTBC 뉴스 이런 데서 보도돼 가지고 네이버 같은 데서 부정이 83.5%, 그리고 긍정이 14.3% 이 정도예요. 그리고 중도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부정이 70.6%고 긍정이 17.6%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다음에 넘겨서 보시죠. 넘겨서 보는데 정광훈의 목사님의 프레임을 누가 씌우느냐? 1위가 거기 YTN이에요. YTN.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. 제가 그전에 있어요. 모든 공공시설에 가면 제일 먼저 뉴스를 틀어놓는 게 전부 다 YTN이에요. 이거부터 잡아야 된다 그랬거든요. 그런데요,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때 여기 와서 그 한마디 했는데 희한하게 지난 주간에 것을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YTN이 빠져버렸어. 네? 그리고 놀라운 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거 5위로 어디가 딱 등장했냐면 유튜브에서 신의 한 수가 딱 올랐었어요. 야,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으로 조작한 거 아닙니다. 컴퓨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데이터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. 이렇게 자료를 딱 제공해 주면서 여러분이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이것만 여론만 조금만 이걸 방향을 바꿔놓으면 여러분이 사인 받기도 좋고 이 자유마을 형성하기도 좋다 이거야. 그리고 여기 보세요. SBS 뉴스, MBC 뉴스, JTBC, KBS 이렇게 5위까지 이렇게 나오죠. 이때만 해도 여기 보니까 조회수가 5,739만 6천 건. 근데 이 가운데서 329만 6천이 부정적으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. 정광훈의 부정적 여론에 영향력이 큰 채널이 YTN, SBS, MBC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여론을 전부 다 정광훈 목사의 안 좋은 데다가 포커스를 맞춰버려서,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대로 정광훈 목사 나쁜 사람이구나, 나쁜 사람,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좋은 단어는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, 여기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
분석을 해봐요. 개체별로 분석을 했어요. 어떻게 분석했냐면 뭐 YTN, MBC, KBS 이런 데 나오는 거를 여러 종류 이렇게 분석돼서 나오거든요. 그거를 KBS 하나, MBC 하나, 그리고 어떤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개체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는 정광훈 목사 지지율이 65%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거예요, 언론사가. 그래서 전 목사님을 거기다 프레임을 딱 씌워놓으니까 교회들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나쁜 얘기. 유튜브에서 뭐 돈 버는 목사? 아니 그 뭐죠? 아니 그 번호표 이동 그 돈벌이 한다. 그런데 돈벌이가 아니라 젊은 아이들의 300명의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잖아요.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. 그 빤스 목사도 그게 아니잖아. 어떤 목사가 7개를 범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야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돼. 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정말 순종자라서 내가 옷 벗어. 그래도 옷 벗을 수 있지만 빤스 벗을 수 있지만 물론 비유가 좀 그렇긴 했어. 그래도 그럴 수 있지만 목사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가지고 그것만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, 사람이. 그러면 그렇게 나빠지는 거예요. 지금 나도 다 빼고 장 목사가 빤스로 옹호했다 이러면 나도 옹호자가 되는 거지 뭐. 어? 자,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. 그런데 정광훈 목사의 긍정적인 단어 보니까 존경, 감사, 신뢰.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전 목사님 존경한다. 나라를 이렇게 지켜줘서 감사하다. 참 그분은 신뢰할 수 있다. 이런 긍정적인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자, 다음에 넘겨보서 보면 그래서 정광훈 목사의 부정적 여론과 긍정적 여론이 동시에 작용하는데 여기 파랗게 나온 거하고 빨갛게 나온 게 뭐냐,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광훈 목사님을 저 좌파에서 강력하게 공격하잖아요. 그러면 이 우파에서 지지하는 사람도 세져요. 이렇게 파란 게 막 올라가잖아.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맞짱 뜰만하다 이거예요. 그래서 여기 봅시다. 정광훈의 부정적 여론과 긍정적 여론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볼 만하다.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.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조사하는 거예요. 이거. 그리고 기자들 여러 명이 모여서 이걸 다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넘겨서 가지고 보면 정광훈 목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5가지가 나오는데 자유, 대한민국, 광화문, 정치,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총평 넘겨서 총평이 나와요. 여기 보면 대부분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정적 이미지.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. 지금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돈봉투 사건이 있지, 코인 사건이 있지, 거기다가 당대표가 거시기하지,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. 이런 걸 왜 우리가 공격을 하느냐 이거야. 이제는 우리 자통당이 자유통일당이 강력하게 더불어민주당 공격해야 되는 거야.